전 세계적으로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발병률 또한 높아지고 있는 노인 3대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와 파킨슨병 그리고 뇌졸중인데요. 특히 치매는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많이들 발생하고 있죠, 양재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치매로 인해서 각종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치매 환자를 돌보던 이렇게 할머니를 돌보던 이렇게 80대 할아버지께서 저수지로 차를 몰고 가서 동반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70대 치매를 앓고 있는 남편을 이렇게 돌보던 분이 남편을 살해하려고 하다가 살해는 미수에 그치고 국민 참여 재판에서 선고 유예를 받는 이런 경우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실내로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은 2012년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중에서 약 9.18%인 58만 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고요. 지금 표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050년도에는 이 숫자가 계속 증가하여 무려 270만 명의 치매 환자가 생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이렇게 이미 진입을 했고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우리가 치매에 이미 등록된 환자만 얘기하는 것이지 이미 집에서 가정 간호를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관리를 못 받고 있는 숫자까지 더 합치면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치매를 이렇게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다가 살해하고 그래 자살하는 경우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사회적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치매를 예방해서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매를 빨리 치료해서 중등도 치매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치매 예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한 번 더 이렇게 깨우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예상대로라면 향후 30년 동안 치매 환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또 치매가 어떤 종류가 있고 원인은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치매는 우선 어떤 질환이 아닙니다. 질환이 아니고 치매는 우리의 어떤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것인데요. 외부에 의해서 온 손상이나 아니면 질병에 의해서 뇌의 인지 기능 장애, 학습 능력의 장애가 와서 예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치매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외상이라든지 질병 등에 의해서 학습 그리고 언어 인지 등의 고등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고 정신 기능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치매 이렇게 원인에 보면은 약 80에서 90까지 치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알츠하이머 치매, 그 예를 들어 보면 알츠하이머 그리고 뭐 파킨슨으로 인한 치매, 혈관성 치매, 우울증으로 인한 치매 여러 가지 치매가 많이 있는데요. 좀 이따 표로 이렇게 나타날 텐데 이 중에서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가 약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혈관성 치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이나 이런 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치매고요. 그리고 파킨슨이나 다른 어떤 질환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치매, 갑상선에 의한 치매, 우울증으로 인한 치매, 여러 가지 치매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인자는 나이입니다. 나이가 5년 이상 더 증가할 때마다 그 유병률은 2배 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유전적인 요인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데요. 가족 중에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다시 이렇게 그 자녀가 그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그 원인이 그래도 명확하게 밝혀진 치매인데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퇴행성 치매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 뇌의 신경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점점점 사멸이 되면서 이런 치매가 발생이 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치매는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판단력이라든지 인지력이라든지 뭐 깜빡깜빡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한 10년 정도 지나서 인지기능의 장애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인지기능의 장애가 왔을 때 혹시 우리 어머님과 치매가 아닐까라고 해서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이미 중등도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초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판단력이라든지 어떤 뭐 기억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조금 이렇게 약간 이상하다고 봤을 때 얼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알츠하이머 치매 그리고 건망증 등 뇌세포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나 약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의학적 치료법도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양재원 원장님,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치료법은
어떤 목을 건강하게 만들고 척추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두 다리의 균형을 바로잡아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두경신장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머리가 기울어지면은 정신이 점점점 빠져나간다는 뜻을 의미하는데요. 즉 머리가 기울어진다는 말은 목이 기울어진다는 뜻이겠죠. 한의학에서는 예전부터 목이 기울어지게 되면은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즉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상부경추와 하부경추에 어떤 부정열이 생기게 되면은 머리에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저작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은 치매가 올 수 있다라고 요즘 치의학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턱관절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어떤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상부경추는 턱관절의 문제와 저작 기능의 문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작 기능의 문제가 생겨서 한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씻게 되면은 턱관절의 문제가 오고 턱관절의 문제는 치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목에 또 근육이 좋지 못하면은 치매가 올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목에 이렇게 근육들 중에서 흉쇄유돌근과 상부승모근은 목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제11 내신경인 부신경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즉 이런 목 근육의 긴장이 뇌의 기능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다리로 균형 있게 걷게 되면은 골반의 건강과 그리고 장의 건강을 좋게 만들 수 있는데요. 즉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는 장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걷지 못했기 때문이며 제대로 걷게 되면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생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저작 기능의 문제 그리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누워만 있게 되면은 운동력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실례로 여성의 치매 환자 수가 남성보다 무려 2.58배나 높은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과병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바깥의 활동력이 떨어지는 여자분들에서 치매가 더 많이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소지가 훨씬 더 많은데요.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많고 장 기능이 이렇게 좋지 못하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이미 많은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쉽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설사 아니면 변비다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치매로 누워 계시는 환자들에게 보면은 설사를 많이 하는 환자도 있고 변비가 심한 환자도 있습니다. 설사가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 뇌로 올라갈 영양분이 많이 이렇게 부족해져서 치매로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변비가 생기게 되면은 변비로 이렇게 인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노폐물들이 아주 맑고 맑은 정신을 유지해야 되는 뇌로 흘러가게 돼서 치매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의 건강과 그리고 어떤 목의 건강 그리고 두 다리의 균형이 치매 예방과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노화에 따른 알츠하이머 치매를 막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어떤 방법을 실천하면 좋은지 양재원 원장님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들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운동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몸을 움직이면 정신도 건강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이렇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땀이 약간 이렇게 날 때까지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매를 얘기할 때 우울증 치매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을 만나고 바깥에 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실례로 우울증이 있으면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이렇게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일을 하시지 않더라도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서 어떤 생활에 만족을 하고 그리고 햇빛을 쬐면서 그런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기 치료입니다. 치매에 걸리게 되면은 빨리 치료를 이렇게 하러 가셔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지 기능의 장애가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치매가 중등도 이상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력, 기억력 이런 장애가 조금 나왔을 때 얼른 가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치매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빨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은 뇌 손상이 점점 더 진행되어 한번 손상된 뇌를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효과가 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시지 말고 계속 꾸준한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연과 절주 아주 이렇게 중요하죠. 담배나 술을 이렇게 줄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 더 이상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드시게 되면은 좋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서 좋은 영양분을 뇌로 공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주 쓰셔야 됩니다. 머리를 자주 쓰지 않고 가만히만 있게 되면 퇴행이 되게 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TV 시청을 조금 삼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치매에 걸리는 환자분들 보면 멍하니 집에서 TV만 보고 계신 환자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입과 손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과 손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좀 더 이렇게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안덕근 원장님께서 고치법이라여 이를 이렇게 두드리는 운동이 이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입과 손을 자주 쓰고 그리고 머리를 쓰는 거 중요합니다. 이게 어렵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고스톱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고스톱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리고 그러면 손을 움직이게 되고 머리를 쓰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해서 머리를 더 쓰게 되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고스톱을 치는 것도 굉장히 치매 예방에 좋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재원 원장님, 현재 말하고 있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 이외의 다른 부위에서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네, 그 관절 이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렇게 우선 이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그 류마티스가 아니고 원래 이렇게 정확한 용어는 류머티즘입니다. 류머티스는 류머티즘의 한 사투리 방언쯤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류마라는 말은 2000년 전에 서양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 어원은 흐르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즉 류머티즘이란 이런 흐르는 물질이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다가 관절에 고착되고 여러 몸에 이렇게 신체에 이렇게 다 고착되면서 여러 가지 질환을 이렇게 일으킨다는 말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의미는 서양에서 만든 의미인데도 예전에 한의학적 의미와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의학에서도 이런 관절의 이렇게 염증은 습열병으로 범주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의미가 참 이렇게 비슷하다는 것에서 굉장히 이렇게 놀랍습니다. 즉 신체 구석구석에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전신적 증상을 이렇게 일으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런 피하 결절입니다. 피하 결절은 뭐 치골, 아킬레스건, 그리고 손가락, 그리고 팔꿈치 등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빈혈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적 증상이 또 나타날 수 있는데 발열, 전신 쇠약감,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증상이 더 심해져서 심장, 폐, 눈, 간 등을 침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관염이라든지 아밀로이드증이라든지 그리고 폐섬유종 등의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있는데요. 치매와 파킨슨병 또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양재원 원장님, 어르신들이 이런 질환 말고 또 어떤 질환으로 요즘에 많이 찾아오시나요? 아무래도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고령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척추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명드렸지만은 이렇게 뭐 디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 20세 이상이 되면은 그 부분의 혈관들이 이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거기가 20세 이후부터 퇴행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퇴행성으로 많이 오는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의 안쪽이 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이렇게 누르는 질환이죠.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한 50m만 걸어도 다리가 장단지가 터질 듯이 아프다. 엉치가 이렇게 빠질 것 같다라는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척추관 협착증이 노인성 퇴행성 질환의 대표적인 어떤 척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